나는 엄마가 관리자가 되고 살림도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적은 노력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오디오가 비는 것 좀 참지를 못한 게 빨리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유제니님 블로그에 질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리를 딱. 맞아요. 유제니님이 진짜 좀 핫한 블로거답게 질문이 많았어요. 질문이 많아. 질문 1. 나 만난 거 영광으로 알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좀 하고 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해주고는 지금 이빨을 얼마나 털고 있는 거야. 벌써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센 얘기는 닭발 같은 거 하나 좀 먹여주면서 좀 꼬들꼬들한 거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야 또 씹는 맛이 또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다 안 해줘 우리도.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괜찮으면 이거 검증이 됐잖아. 다음에 이제 좀 세게 돈 좀 쓰고 살아라 좀. 살아 좀. 그래요. 저 갑시다.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할 건지 빨리 좀 읽어. 팔지 않고 계속 모으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 비과세는 되도록 받아야 한다. 또는 비과세에 매몰되지 말고 계속 괜찮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에서 어떤 쪽이 더 괜찮을까요? 일단 이 집 팔고 더 많이 오를 만한 곳으로 투자를 하고 저인 이 동네에서 월세를 살아볼까 고민도 해봅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돈을 깔고 있지 않는다며 월세 사는 분 많다며. 그렇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친정엄마는 멀쩡한 집 팔고 월세 간다며 놀래시고요. 그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선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또 질문을 하나요. 내가 또 이거 딱 프린트 해가지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답변까지 내가 이런 거 준비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네. 이분이 진심이네. 왜냐면 두 양반들이 고학력자라서 또 여기서 또 지지 않으려면 이빨이라도 털어야지. 빈종이 아니야? 빈종이? 응? 뭔가 적혀있긴 하다. 뭔가 적혀있긴 하다. 내가 이거까지 친 거요. 이거 타자. 똑수이다법 타자기로. 자, 봅시다. 우선은 이분이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비과세를 받을 때 우선 본인 비과세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해주지. 비싼 건지 싼 건지. 비과세가 압구정이나 뭐 강남 노른자다 이런 거면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해야지. 가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수도권 그 어디에 뭐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는 공격당해. 여러분 무신 아닌데. 저는 하한주공 좋아하는데요. 옆에가 좀 그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야. 뭐 하길래 그래서 내가 하한주공 얘기하는 줄 알고. 하한이여 영원하라. 나는 하한주공 참 좋아. 너만 싫어하지. 아무튼 그게 뭐냐면은 나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압구정 한양이라든지 서울 재건축이라든지 뭐 강남 노른자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재개발을 지키겠다고 하면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죠. 왜냐면 비과세가 10억 적어도 맞아요. 세금 떼고 10억 이상 된다 하면 그거를 지키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사실 내 인생엔 비과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거든요. 뭐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바라고 만약에 저도 가장 좋은 걸 하나 남겨두고 비과세 전략으로 갔다 하면은 제 자산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경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그래 경험상 매수매도가 6개월 이상 좀 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겁나요. 누구나 겁나는데 내가 과연 그 경험도 없는 데다가 비과세를 벌여가며 종부세랑 재산세 부담하며 정말 좋은 물건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선 물건부터 내가 비과세를 지켜서 최소 차익이 10억 이상 된다고 하는 거면 비과세를 지키는 게 맞아요. 재개세를 지키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좀 본인이 직접 매수 매도하면서 경험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물건 남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생각이. 이거 제 블로그에서 똑같이 썼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아. 내 거 컨닝한 거 아니죠? 좀 봤으면 어때? 봤으면 그래요. 바꿨지. 뭐 이웃인데. 뭐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이런 걸 또 쉽게 풀어주는 구독자들은 이런 걸 원해요. 맞아. 이게 잘한다. 답이 정확해. 그러니까 유제니님 블로그가 아니라 유제니님은 유튜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한데 나는 이런 댓글은 잘 안 보이고 뭐 금매, 초금매, 급금매 이런 거만 보이는 사람이야.
질문 중에 제가 딱 보이는 질문 있으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 비과세 물건이 만약 있다 치면 마지막에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남겨놓고 그 전에 사팔사팔하면 안 되나? 나는? 그 생각. 저도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해요. 어느 정도 부자까지는 자산의 규모대로 세금을 내는데 그 레벨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니까 이게 그 편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경비 처리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무사가 괜히 있냐고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수수료 내면서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내가 급여 높아지면 세금 더 떼가는 거니까 난 그냥 딱 80만 원어치만 벌래요. 나는 딱 알바만 할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기가 막히다 예시가. 정말 저거 맞네. 저거 이때는 박수. 이때는 박수 쳐. 정말 훌륭하다. 내가 봐도. 오늘 하루 종일 엄청 준비했네. 그래요. 이따가 닭발 하나 좀 포장해줘.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 사람은 엄마랑 재테크 얘기를 하지 마. 엄마랑 하지 마. 엄마랑은 재테크 얘기하지 마. 왜냐면은 사람이 경험이 있거나 고수한테 물어봐서 이런 방법을 얻어야지. 엄마는 분명히 내 딸이 보수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엄마들은 안정된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 예를 들어 내가 실패를 했어. 코봐 내가 그때 말렸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맞아. 정말 엄마가 이거는 이분 엄마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딸을 위해서 했으면은 뭔가 돈을 보태준다라든지 정말 투자를 잘하는 자기 지인을 소개시켜준다 이러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리고 싶어 한다고. 왜냐면은 실패하는 그 경우의 수에서 자기가 책임의 지분을 지기 싫어해요. 또 좋은 말 나온다 진짜. 책임의 지분을 지기 싫어한다. 멋있지 않나? 멋있네. 아니야 평소 나의 인사이트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월세를 살아볼까 고민도 나는 이 방법도 괜찮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첫 번째는 비과세 부분을 본인이 냉정하게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투자자 마인드라서 나는 싼 집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투자자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곧 죽어도 초품하고 길 조금 돌아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신랑은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신랑 무조건 애들 그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족과의 반대가 있을 시에 약간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다 답이 없어요. 다 고민하고 다 부딪혀가면서 뚫어가는 거고 결국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거를 수익을 내고 증빙을 하냐 이 차이지. 내 방법도 정답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 고민을 하는 거 계속 고민을 하면 어느 순간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서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저라면 그렇게 한다. 비과세는 포기한다. 10억 이상 된다면 비과세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10억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수도권에 한 6, 7억짜리 구축 가지고 있다. 그걸 비과세를 받겠다. 그치. 그건 때려쳐야지. 무슨 비과세가 정조야?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그냥 명의를 한 번 더럽히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 그리고 계속 더럽히면 그렇지. 되니까. 나는 더 더럽혀가지고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뀌고. 그렇지. 근데 자꾸 이제 깨끗한 거를 추구하려고 하면 조금만 더러워져도 막 싫거든. 실제로도 요즘 가장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1주택자들. 옆에는 다주택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벌었어. 근데 1주택은 번 거도 아니고 안 번 거도 아니고 차라리 집 없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는데 1주택 있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상대적 빈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댓글들 아주, 반응이 좋네. 이분, 그래. 너무 이렇게 똑똑한 말, 이런 말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런 말만 해도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나 평소에, 좀 배워. 나한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가회수 언제 받으러?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빠느님만 와. 자기 오지 마. 너 오지 마, 너. 질문 두 번째, 워킹맘. 워킹맘일 때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기가 아프거나 집에 대소사, 직장일 등등으로 투자 생활이 버거울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기가 한 명인데도 투자 생활하기가 좀 지칠 때도 있는데 제니님은 그 시기를 잘 넘기신 것 같아서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이분은 투자 생활하기가 좀 지친데 우리는 빠느님 이거 다 읽는데 좀 지친다. 좀 빨리 읽어 다음부터. 나 왜 이렇게 느린겨? 그러니까 좀 빨리 좀이야. 지금 구독자들 저기 1.2배속으로 하겠네. 1.5배속이다. 내가 빨리 해드릴게요. 네? 아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왜 안 넣은 거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늘 촌철살인과 같은 글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이거 두 매운맛 번째 끓인데. 끝나고, 이거 뺐다. 희한하게 매운맛 끓인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좋은 글은 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요. 사람들이 받았을 텐데. 그래요. 빠르님이 잘못했네. 그래. 미안하고 그거는 사과하고. 나한테 한 게 아니니까 난 뺐지. 아무튼 워킹맘일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집에서 나는 봤을 때 모두 노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노력한다. 모두 노력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노력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안 좋은 결과라든지 몸이 좀 힘들어지면 나가 떨어진다고. 사람이 계속 수익이 조금씩은 나면은 이 돈 맛을 보면 이거 돈 맛을 보면 버틸 수 있지만 돈 맛도 없는데 나는 힘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 그러면 그치 나는 힘들지. 그러니까 나는 엄마는 약간 여기서 아빠든 엄마든 누가 재테크를 좀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좀 관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도 사업체처럼. 그러니까 역할 분배. 그럼 애들 둘도 한마디로 말하면 막내 사원, 막내 사원, 그리고 첫애는 대리급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일이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 것보다 애한테도 뭔가 역할을 주어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엄마가 오늘 부동산을 갈 거니까 오늘 점심 때는 니네가 여기 해준 밥을 이렇게 먹고 저녁에는 뭐를 해서 이렇게 끝내놔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놓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노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 성에는 안 차겠지.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애들이라든지 신랑이 이제 그래도 위로를 좀 해줄 수 있는 좀 뭔가의 접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왔는데 남편이 이게 설거지를 해놨다라든지 애들을 목욕을 시켜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작은 게 별게 아닌데 그래 남편이 이렇게 내가 투자한다고 이렇게 밖에서 방방거리고 왔을 때 남편도 이렇게 집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 이렇게 힘들다고 투덜대면 안 되지. 나도 좀 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형님이 진짜 대단하시네. 내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대단한 거지. 유재님이랑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너가 잘해. 내 남편이 어때서? 여보 사랑해? 형님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어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잖아. 내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엄마가 관리자가 되고 살림도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말이다 이거. 좋은 말이다. 왜냐면 다 애들 키워보셔서 하지만 애들이 돈만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돈이 좀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노력만 좀 들어갈 때도 있고 각각 그 날짜가 그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제일 어릴 때는 이제 베이비시터 비용 주면서 하면서 이게 기저귀 값에다 뭐에다 그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그 저학년 애들이란 말이에요. 돈이 사실 좀 적게 들어간 때가 지금은 이때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적어지는 이 시점까지 우선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덜 아까워했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지지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라든지 로봇 청소기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거는 그냥 구비해 놓고 맞아. 구비해 놓고 남편도 나한테 이런 거 와이셔츠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빨아서 네가 스타일러에다가 좀 넣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할 좀 분담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애들 또 살림을 좀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저는 이거 일부러 제가 가져왔는데 여긴가요? 보이려나? 애들 알림장이에요. 알림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네가 하나 읽어줘요. 뭐 하는지. 학원 숙제, 피아노 연습, 하우스오 읽기, 춤 연습하기, 저학년 문고 읽기, 학습지 하기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딱 체크리스트처럼 되어 있네. 해서 이거를 해가지고 네가 오늘 이거를 다 끝내면 너 이후부터 핸드폰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나는 신경 안 쓸게. 네가 이렇게 해. 그래서 이거를 각각 시켜요. 둘 다. 이거 회사 체제네. 이것만 하면은 엄마는 잔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다 되면 보상을 하고 어. 집안도 사업체라니까 나는 집안의 CEO 회장 아이가 박수 쳐. 유 회장님 우러러봅니다. 유 회장님.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러니까 애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게 성취감도 생기고 애가 다른 나중에 더 고학년이 됐을 때 이런 그 계획서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좀 그러고 있고 맞아요. 첫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딸이 좀 많이 착해요. 4학년인데 정말 나랑 달라.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진짜 꼼꼼하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로 만났잖아 또. 같은 반이라는데 안 믿더라고. 또 농담하는 줄 알고. 재밌다고. 진짜 맞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부터 좀 매운맛 들어갑니다. 예?